자, 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온통 AI 이야기뿐이죠?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가장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미친 듯이 격돌하고 있는 바로 그곳,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 기업의 이야기를 오늘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좀 늘려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장 한 구석에서 뜻밖의 병목 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름도 생소한 아주 작은 장비 회사가 갑자기 이 거대한 AI 붐에 한가운데 떡하니 서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핵심을 먼저 하나 짚고 가자면 수율이 AI 반도체의 전부다. 바로 이겁니다. 요즘 AI 연산에 없어서는 안 돼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다들 들어보셨죠? 이걸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려야 하는데 여기서 단 하나의 결함도 허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결점 생산, 즉 완벽한 수율을 잡아내는 게 말 그대로 기업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AI 반도체의 열쇠, HBM 병목 현상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상황의 흐름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서버 구축 붐이 일어났죠. 둘째, 이 거대한 서버들을 쌩쌩 놀리려면 엄청나게 빠르고 똑똑한 맞춤형 HBM 칩이 필요한데 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셋째,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HBM은 층층이 쌓아 올리는 고도의 정밀 기술이라서 불량 없이 만들어내는 수율 최적화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게 전체 반도체 공급망을 틀어막는 거대한 병목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계측 독점 깨기, 다윗과 골리앗의 시장입니다. 숫자를 한번 볼까요? 글로벌 오버레이 계측 시장. 이거 사실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미국의 거물 KLA가 전체 시장의 65%, 네덜란드의 ASML이 30%를 꽉 쥐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어떨까요? 고작 5%입니다. 에이, 5%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 거대한 두 공룡을 빼면 사실상 시장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이 5%의 존재감이 한 줄기 빛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작은 회사가 대체 어떻게 저 골리앗대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고 경쟁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88%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시장 1위인 KLA 장비 가격에 딱 88% 수준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싸니까 쓴다가 아니에요. 기술력도 비슷하거나 심지어 어떤 부분은 경쟁사보다 더 뛰어난데 가격까지 착하다? 고객사들 지갑이 열릴 수밖에 없는 핵심 비결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장비가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 오버레이 계측, 현미경 속 마철루 짓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버레이 계측,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초미세 단위로 층간 정렬 상태를 재는 겁니다. 우리가 100창짜리 거대한 마철루를 지을 때 뼈대가 1cm만 어긋나도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수많은 회로를 겹겹이 쌓는 HBM 칩도 똑같습니다. 이게 단 1나노미터. 와, 1나노미터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거든요. 이만큼만 어긋나도 칩 전체가 작동을 멈추는 불량품이 됩니다. 이 미세하게 어긋난 걸 귀신같이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장비의 역할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갈래 파벌이 있어요. 이미지 기반의 IBO 방식과 빛의 회절을 쓰는 DBO 방식입니다. ASML이 주로 미는 DBO 방식은 엄청 정밀하긴 한데 좀 느리고 특정 층에만 쓸 수 있다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KLA랑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같이 쓰는 IBO 방식은 마크를 사진 찍듯이 찰칵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물건인 게 속도도 훨씬 빠르고 정확도도 높은 데다가 칩의 모든 층에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범용성 덕분에 오로스가 KLA랑 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파트,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기술의 진화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회사가 지나온 길을 쭉 따라가 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2009년에 작은 벤처로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불과 2년 만인 2011년에 이 어려운 오버레이 장비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버립니다. 대단하죠. 그 실력을 톡톡히 인정받아서 2017년엔 SK하이닉스 기술혁신 기업으로 꼽혔고 2021년엔 코스닥 상장까지 직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 2024년 반도체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최첨단 HBM 패키징 장비까지 성공적으로 뚫어버리면서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둘씩 늘려온 장비 라인업을 자세히 보면 전략이 딱 보입니다. 처음엔 기본 웨이퍼 장비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HBM 수직적층의 핵심인 TSV 패키징, 나노 단위로 얇은 막에 두께를 재는 장비, 거기다가 AI 칩의 미래라는 하이브리드 본딩용 적외선 오버레이까지 싹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반도체 밑그림 그리는 전공정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AI 칩 수율의 진짜 승부처인 최첨단 후공정 패키징 검사 쪽으로 완벽하게 체급을 올리고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돈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겠죠? 5번째 파트, 재무 전망과 투자 전략, 숫자 분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 회사한테는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2020년 3분기만 해도 전체 매출의 무려 98.7%가 SK하이닉스 딱 한 군데에서만 나왔거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로 당당히 발을 넓혔고요. 중국의 거대 메모리 회사들도 성공적으로 뚫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일본 키옥시아 같은 글로벌 핵심 기업들하고도 연달아 계약을 따냈어요. 가장 큰 약점이었던 고객사 편중을 완벽한 강점으로 극복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은 어떨까요? 사실 2024년 3분기에는 전반적인 산업 침체랑 투자 지연이 겹치면서 한 58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기였죠? 하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시장 전문가들은 시선이 아예 다릅니다. 이들은 당장의 숫자보다 미래를 보거든요. 신규 장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2026년쯤 되면 매출이 무려 853억 원, 영업이익은 139억 원까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면서 폭발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증권을 비롯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최근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3만 원 선으로 확 올려잡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재무적인 손실보다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AI 체제로 넘어가면서 계측 장비 수요가 폭발할 텐데 거기서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주고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짚어본 내용, 핵심만 요약해 볼까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이랑 첨단 패키징 시장으로 뛰어든 것. 이건 그냥 단순히 파이프라인 좀 늘린 수준이 아니라 회사 매출 구조의 뼈대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구조적 변화를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치열한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통적인 전공정을 넘어서 HBM의 필수 관문인 후공정 검사 장비 쪽으로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긴 것. 이게 바로 이 기업이 가진 가장 강력한 미래 무기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반도체 칩은 상상도 못할 만큼 더 높게, 더 미세하게 쌓아 올려질 겁니다. 단 1나노미터의 오차도 잡아내야 하는 계측 기술, 그 중요성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솟구칠까요? 막대한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이 혹독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작은 도전자 기업이 과연 기존 공용들의 질서를 영구적으로 재편해버릴 수 있을지, 다윗과 골리앗의 짜릿한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거 진짜 가슴 뛰는 일 아닐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